전문가를 위한 일본 경제 비즈니스 니혼게이자이 비즈니스시로 26번째 강의로 로봇하고 인공지능 산업에 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로보틱스는 로봇에 관한 산업이고 또 인공지능 나눠서 사실 이게 결합돼서 하나의 산업입니다만은 일단은 분리해서 산업 구조는 논의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 재미난 자료가 있어서 여기서 잠깐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우리 지난번에 봤던 NTT 데이터에서 만든 것인데요. 이 로봇 산업이 지금 새로운 세 번째 그 흐름을 상승세를 타고 있다. 과거에는 첫 번째는 산업용 로봇, 이런 팔 같은 우리 자동차 옛날에 조립 공장 보게 되면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런 그 인형형 로봇들이 나와서 두 번째, 말하자면 우리 사람들 가까이에서 서비스를 하는 로봇가 두 번째 물결이라면, 세 번째는 일반 가정에서 많은 부분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것이 이제 세 번째. 앞으로 그것이 보급이 돼서 그야말로 인간과 기계가 로봇이 함께 사는 그런 시기가 온다 하는 것이고, 그것이 일본의 2020년 동경올림픽 즈음에서는 그야말로 세 번째 그 흐름이 하나의 시장 현상으로 정착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이 회사의 예측 자료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로봇 산업에 관한 것인 로보틱스에 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본 그 흐름에 관한 자료 연속해서 보게 되면은 이게 새롭게 재미나게 로보틱스를 분류하는 것인데, 앞으로는 이제 서비스, 결국은 우리가 로봇을 만든 이유는 인간을 위해서 서비스를 하라고 만드는 것인데, 그 서비스가 세 가지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 하나는 실체가 있어서 우리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보이는 로봇, 비저블한 로봇입니다. 산업 팔 같은 거는 자동차 옆에 붙어서 막 조립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의식할 수 없는 unconscious 로봇. 말하자면 생체 인식하는데 그 모니터 들여보고 있는데 그 뒤에서 일하는 우리가 로봇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것이겠죠. 대부분의 로봇은 아마 보이지 않는, 그래서 인간이 의식하지 않고 쓰고 있는 로봇. 아마 우리 스마트폰 안에도 앞으로 로봇이 많이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그 반면에 앞으로는 이제는 그 버추얼, 그야말로 거의 사람이랑 비슷하게 형체를 갖추게 되는, 그래서 우리 유저들이 인식할 뿐만 아니라 항상 그 존재를 아는 그야말로 버추얼형 로봇, 이렇게 로봇들이 외형이나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진화하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거를 이제 경제 산업성, 일본의 경제 산업성이, 여러분들 이건 아시겠습니다만 옛날에 경제 기적의 주역이었던 통상성이 지금의 경제 산업성이죠. 이 맨날 로봇 산업에 관한 조사를 좀 보게 되게 되면은 지금 2015년 이제 지나서 20년 사이가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총 그 매출액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맨 위에 초록색, 그러니까 로봇이 제조 분야에 쓰는 전통적인 로봇, 그 다음에 그 로보테크, 테크놀로지 제품이 있었고, 농림수산부에 쓰는 로봇,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우리 인간을 위한 각종 서비스에서 이 서비스에 활약하는 로봇이 점점 앞으로 제일 구성 부분이 늘어나고 있고, 두 번째가 제조 분야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 서비스란 말이 로봇과는 하나의 키워드로서 복합적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하네다라는 어떤 일본의 전문가가 책에서 한 2020년의 예측인데 상당히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일단 여기서 제시를 해봤습니다. 대분류를 한번 쭉 보겠습니다. 어떤 종류의 로봇가 있겠는가? 의료 로봇 왼쪽입니다. 그다음에 개호는 이제 우리 양호, 노인복지, 양로복지 로봇, 건강관리 로봇, 청소 로봇, 경비 로봇, 안내 로봇, 화물 운송 로봇, 그 다음에 무거운 작업하는 지원 로봇, 식품산업 로봇, 그러니까 스시도 로봇가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물류 로봇, 그 다음에 검사, 메인터넌스 로봇, 교육 로봇, 그
그다음에 어뮤즈먼트, 그다음에 레스큐 구조용, 탐사용, 이동 지원용, 그다음에 허비, 취미용, 또 가정 지원,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앞으로 로봇들이 나오는데 제일 많이 팔리는 게 역시 피트니스네요.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해주는 로봇가 제일 많이 팔릴 거라고 예상이 되고, 두 번째는 이동 지원은 업무용 로봇. 이제 우리의 무거운 거 그냥 로봇 입고 가볍게 하는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런 사회 인프라 건설에 어려운 험한 일을 로봇이 대신하는 거.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로봇이 나타나고, 이 로봇들이 아까 봤듯이 우리가 의식할 수 없는 거, 있는 거, 심지어는 우리가 존재로서 인정하게 되는 그런 식의 버추얼 로봇 거지. 버추얼이란 말은 인간의 거의 버추얼에 가깝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런 로봇들이 앞으로 2020년 이 예측에 하면 뭐 곧 이제 시장에 나타난다는 그런 얘기죠. 또 하나는 그 데이코쿠 데이터뱅크라고 굉장히 중요한 일본의 모든 기업의 통계를 파악해서 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거기서 보면 그 로봇 벤처 114를 경영 실태를 한 조사를 보고로 앞으로 어떤 로봇가 성장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32.7%가 의료, 양로, 복지, 그다음에 우리 인간의 취미 혹은 커뮤니케이션, 뭐 집에 오면은 독신자들이 로봇가 인사해주고 대화나주고 또 환자들하고 대화나는 이런 그야말로 우리 서비스를 옆에서 해주는 로봇가 그 다음이고, 요소 기술을 가진 로봇, 그다음에 물류, 그다음에 무거운 작업, 교육 연구, 재해 대응, 안내, 가사 지원, 검사나 메인터넌스, 청소, 이거 지금 많은 부분 사람들이 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앞으로 지금 사람들이 하고 있는 수많은 직업들이 얼마 멀지 않은 시기에 로봇들에 의해서 대체된다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섬뜩한 얘기도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산업의 동향을 좀 보게 되면은, 우선 전체로서는 당연히 앞으로 늘어나는 산업이 견지가 되어 있고, 이것이 역시 하나하나 그 인터넷 오브 띵스, 사물 하나하나가 인터넷이 되는 거고, 이거는 연동이 되고 활용이 되는 이제 그런 산업이다라는 것이고, 일본 같은 경우는 해외 영업 거점을 확충하고 있다. 만약에 일본이 많은 부분에서 가장 우수한 요소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은 인구 1억 2천만 가지고는 그게 아마 지탱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해외 영업 거점을 확충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세금이 감면되게 되면 많은 이런 기업들이 수주가 증가할 것이다. 특히 양로 쪽에는 앞으로 이게 많이 도입되기 때문에 크게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미국에서 생산 영업 거점, 여기에는 미국의 IT 기술을 접목시키려 하는 것이 주요한 목표라고 보겠는데, 야마자키, 그다음에 DMG, 모리세키 같은 데가 그걸 이미 하고 있고, 산업용 로봇은 이미 사실은 일본이 자동차업에서 그런 산업용 팔 그걸 시작해서 굉장히 앞섰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연간 그 출하액은 세계 1위를 아직도 일본이 산업용 로봇에서는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산업용 로봇을 좀 간단히 보겠습니다. 보게 되면 역시 세계에서 탑 회사들을 그 아세안 그 브라운 버버리 ABB죠, 유명한 그 회사가 2위고, 미쯔비시 이번엔 전기입니다. 미쯔비시 덴키, 그다음에 파낙. 아마 여러분 후지츠 파낙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일본에서는 이 공장 자동화는 후지츠 파낙 없이는 안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커다란 공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회사 기계 때문에 사람이 가끔 왔다 갔다 하는 완전히 자동화된 공장을 만든 것이 이 후지츠 계열의 파낙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야스카와 덴키, 가와사키 중공업, 그다음에 파나소닉, 쿠가, 후지코시, 후지기계, 그다음에 나부데스코, 다엔, 그다음에 주기 같은 일본 업체들이 아주 쭉 그 산업용 로봇은 거의 독점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관절 로봇은 뭐 이렇게 산업용 팔이 지금 복잡하게 된 것인데, 그것도 하나의 로봇의 그 분야로 본다면 역시 아까 말씀드린 파낙, 후지스의 영업이익이 뭐 무려 40%를 증가하는,
그 우리 그 판매의 구성은 공장 자동화 시스템, factory automation이죠. 특히 그 CNC, Numerical Control 하는 시스템, 계량화된 공장 자동화가 35%, 로봇이 25%, 그다음에 로봇 머신가 4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스카와 덴키는 그 산업용 로봇에서 출하 대수에서는 세계 1위이고, 미쯔비시 덴키는 위아래 수직 상하로 자유롭게 움직이는 그런 관전 로봇의 최근에 모든 조립 산업은 이것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그 수요가 많다고 볼 수 있고, 후지 것이 가와사키 중공업도 그 다음에 가는 큰 회사들입니다. 그 외에 다른 로봇 뭐 종류가 많은데 다만 시장에 어떤 그 구성을 안다는 의미에서 예를 들어보면 이번에는 그 칩 마운티드니까 이거는 그 안에 인공지능 칩이 들어가 있는 고급화된 로봇이겠죠. 이거는 나브테스코가 로봇용 정밀 감속 기계에서는 세계 약 60%를 가지고 있고, 주기라는 주기 오토메이션 시스템이라고 해서는 칩을 실제 얹은 실장기를 개발 중이고, 그다음에 후지 기계 제조 등이 이렇게 이 칩 마운틴 로봇에서는 앞서 있고, 그다음에 완전히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로봇 다이와 하우스. 이거 다이와 하우스는 저기 주택 건설 회사인데요. 거기서는 이제 그 무거운 그 공장 그 건설 자재들을 사람들이 나름대로 다치게 하니까 스스로 만든 사이버다인이라는 그 로봇을 만들어서 지금 이게 총 판매 대리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도시바가 인형 커뮤니케이션 로봇으로 지금 개발해서 사람 같은 병원에 최근에 보게 되면은 이 사람 모습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 로봇들이 매장에서 안내하는 거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도시바가 이제 하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소프트뱅크, 손정희 씨가 만든 소프트뱅크 그룹에서는 감정을 가진 퍼스널 로봇 페퍼라는 것을 지금 개발 중이라고 해서 아마 이건 인공지능을 최대한 활용한 것이 아니겠는가. 거기서 이 사이버다인을 예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관절 로봇인데 얘가 뭘 하냐면은 이렇게 입으면은 여자가 그야말로 감이 못 들 한 60kg, 70kg 가뿐히 든. 그래서 이거를 주택 건설 업체가 만들어서 자기네 인부들이 이걸 입고 하게 되면은 사고가 안 나고 또 굉장히 능률이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입는 웨어러블 로봇이죠. 이걸 이렇게 사이버다인이라고 만든 한 예입니다. 그야말로 서비스 로봇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공작 기계는 뭐 원래 있던 그런 이제 업인데 당연히 속성상 굉장히 고도의 계량화를 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이제 깊숙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죠. 이제 공작 기계의 주요 메이커가 보게 되면은 야마자키, 마자크 거의 그 3,500, 3,000억 이상의 지금 매상을 올리고 있고, 그다음에 아마다 홀딩 그룹 판금 기계에서 앞서 있고요. 그다음에 오마크 이런 깎는 기계, 공작 기계, 절삭형 기계에서 톱이고, 그다음에 마키노 프라이스 대학교, DMG 모리세키, 츠가미 같은 것이 다 말하자면 로봇화한 공작 기계 메이커입니다. 사람 대신에 하는 공작 기계들. 전문 공작 기계. 고마츠, 아까 우리 건설 기계에서 고마츠 나왔습니다만은 주력은 자동차에서는 공작 기계를 만드는 게 고마츠 NTC고, 그다음에 제이텍 자동차 부품 생산하고 공작 기계에 주력하는 회사. 그다음에 브라자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브라더에서 나온 무슨 뭐 프린터나 뭐 그런 거 가지신 분 더러 있을 겁니다. 보시거나. 브라더는 원래 옛날에 미싱 회사입니다. 브라더 미싱. 그래서 옛날에 우리 아주머니나 할머니들이 이렇게 손으로 막 돌리는 그런 미싱이 브라더 미싱이 유명했었습니다. 그 회사가 지금은 이 컴팩트한 머신 제조의 그 공작 기계 회사로서 있고, 그다음에 미쓰이 하이텍, 그다음에 신도 고교 같은 이런 회사들이 로봇 업계의 일부분인 공작 기계 메이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업계는 현재 어떤 문제나 앞으로 예상이 있는지. 우선 신흥국의 메이커, 뭐 여기서 신흥국은
주로 한국이나 중국, 대만이겠습니다만은 이 신흥국 메이커가 대도란 것은 일본 시장을 위협하고 있다, 업체를. 그다음에 서비스 로봇이 진짜 중요해서 앞으로는 이 서비스 로봇 하나는 그 사람들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걸 하는 서비스는 많지가 않다. 그래서 지금 기대와 실제 공급 사이에는 큰 갭이 있어서 앞으로 이쪽에 서비스 로봇을 제공하는 전문 메이커는 굉장히 유리하다. 지금은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이죠. 사실 저희도 이렇게 들어보게 되면은 상상을 많이 합니다. 이런 일을 해주는 로봇 같은 걸 생각하는데 그것을 실제 로봇으로 구현시키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목적에 특화한 개발이 필요하죠. 뭐 그야말로 청소하는 로봇, 뭐 말하는 로봇, 그다음에 감정을 가진 로봇 같은 그런 굉장히 특화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산업 로봇은 이미 뭐 많이 정착된 기술 분야입니다만은 새로운 과제는 해외에 판로를 개발하고 이미 거의 포화 상태로 보이는 일본 국내의 수요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한 작업이다. 것입니다. 앞으로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이미 포화 상태에 있고 또 그 외국의 그 도전이 있는 이 로봇 산업에서는 부가가치가 높은 것을 만드는 것이 생존 전략이다. 글로 아마 다시 전략이 환원될 것 같다. 그리고 편리성이 있는 같은 로봇이라도 인간이 금방 위화감이 없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그 제동력이 열세다라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모든 보험 적용이나 혹은 심지어 정부의 이런 개호 양로 산업에 있어서 이 로봇이 굉장히 많이 중요한 부분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국가적인 사업의 일환으로서 발전하는 이 개호형, 우리 지금 양로형 로봇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는 굉장히 단순 노동이 많이 되는 이 식품 공장, 특히 뭐 스시를 만든다거나, 사실 이미 스시 로봇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이런 그 손이 많이 가는 그런 공장에서 로봇이 새롭게 진화할 여지가 많이 있다. 그럼 이제 로봇은 이제 하드웨어고 그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또 인공지능의 미래를 한번 이온 니케죠, 일본 경제신문사의 비즈니스 퍼블리싱에서 만든 걸 보게 되면 좀 차트가 복잡해서 죄송한데 제가 1번부터 앞으로 인공지능이 반드시 들러붙게 되는 새로운 시장의 철저 예측이라는 것을 파란 거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 자동운전. 2. 차세대 제조업. 3. 인텔리전 홈. 굉장히 고도로 지능화한 홈이죠. 밖에서 막 뭐 냉장고고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홈. 그 다음에 4. 인텔리전 메디컬 케어. 이 의료 저거를 인텔리전하게. 사실 그 이미 옛날부터 뭐 병원에 가게 되면 간호원 대신에 뭐 혈압 뭐 이런 거 기본적인 측정하는 거는 로봇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하자면 굉장히 지능을 가진 의료 케어가 그 다음은요. 그다음에 또 인텔리전한 인프라스트럭처, 인프라 그 자체가 굉장히 지능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이 하지 않고 기계가 철저하게 뭐 전력이다, 뭐 물이다, 뭐 모든 이런 인프라스트럭처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그다음에 인텔리전트 파밍, 농장도 사실 미국에 가보게 되면은 제가 저기 처음에는 중부에서 석사하기를 했습니다만 위스콘신주에 같은 동료 말 들어보면 자기네 농장은 뭐 그야말로 경비행기로 뭐 비료 뿌린다고 하는데 그런 대규모 농업에서는 아마 사람이 하는 것보다 이런 인텔리전트한 파밍이 앞으로 대세로 등장할 것이고, 또 최근엔 뭐 한국에서도 흙 없이 뭐 아파트 옥상에서도 뭐 저기 재배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다 정도에는 차이가 있겠지만은 인공지능을 가진 시스템이나 그런 소재들이 등장하겠죠. 그다음에 자동 물류 창고 시스템. 이건 뭐 이미 우리 지난번에 본 적이 있습니다. 항만이고 창고에서 웬만한 건 다 일원화된 자동화로 되는 거죠. 그다음 인텔리전 커머스, 뭐 이커머스, 우리 지난번에 봤던 이커머스가 굉장히 고도 지능화하는 것이고,
파이낸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AI가 들러붙은 파이낸스. 그다음에 자율형 안전보장 로봇입니다. 예를 들면 뭐 전쟁터나 그 군인이나 혹은 소방수나 이런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말하자면 그 대신에 완전히 자기 판단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식의 로봇가 등장할 것이다. 그다음에 에듀케이션도 마찬가지죠. 웬만한 간단한 거는 우리 어렸을 때 구구단 배울 때 뭐 할머니나 그러니까 어머니 아니라도 앞으로 뭐 이 정도 예를 들면 그렇게 많은 에듀케이션은 앞으로 인공지능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큐리티 이미 우리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시큐리티는. 그다음에 그 차세대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로서 뭐 서류 정리, 그다음에 오피스 자동화, 그다음에 굉장히 전문적인 사리 판단을 회사원 대신에 혹은 회사를 도와서 하는 그런 시스템이 이렇게 많은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이 창출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른 일본의 또 미즈오 증권 계열에서는 활용 프로세스를 보게 되면은 왼쪽에는 인공지능을 처음에 기반 기술을 뭐 기계 학습이나 딥 러닝 이런 거 해서 그 다음에는 응용 기술로 넘어가서는 거기다 이제 음성, 화상, 문자 뭐 많은 기능을 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앞으로 기업이 최종적으로 활용을 해서 산업 분야에는 교통, 물류, 의료, 금융 아까 한 거에 비슷한 얘기입니다만은 용도는 경영 관리, 방제, 방범, 품질 관리, 수요 예측, 서비스 개선, 심지어는 또 자동차 운전학, 로봇, 오락, 게임, 이러닝 뭐 진짜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간이 생활을 영역에서 쓰는 무궁무진한 분야의 산업 혹은 그 활동 분야에서 다 인공지능이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은 이제 보급이 된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관심 있는 분야를 좀 포인트를 추려서 본다고 한다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얼마나 그런 뭐 논리나 기반 기술은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실용화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첫 번째 관심사고 그다음에 이것을 했을 경우에 그 사회 인간이 어떻게 반발할 것인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말하자면 사회, 우리 인간들이 인간 사회가 어떻게 그거를 반응하고 수용에 받아들일까가 중요하지. 아무리 우수한 로봇이라 하더라도 인간이 반감을 가진다거나 거부감을 가진다거나 무시한다면은 이제 그거는 산업으로 발전할 수 없다. 그 다음에는 기존의 일이나 업무를 얼마큼 대체 가능성하거나 20년 나가서 창출해낼 것인가 하는 것이 말하자면 실용성, 우리가 받아들인 수용성, 그다음에 새로운 그 대체 가능성 이것이 결국은 성공의 포인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어떤 서비스들이 나올 것인가? 로봇 비즈니스, 로봇을 써서 하는 뭐 양로, 접객 같은 거죠. 이미 이거는 소프트뱅크가 저기 로보틱스라는 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예고요. 그다음에 세큐리티. 뭐 우리 지난번 알속이다 하는 그런 뭐 얼굴 인식 기능을 가진 그 시큐리티 시스템, 그다음에 감시 시스템하고 정보 컨트롤 거치하는 만약에 우리가 그 길거리에서 뭐 많은 방범 그 감시 카메라가 다 앞으로 인공지능 기능 가진다면은 그건 아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우리로서는 경계해야 할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그 감시 체제고 또 그만큼 사회 관리가 굉장히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라고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광고, 마케팅, 예를 들면 리크루트 같은 데서는 그 모든 화상을 그 유저, 그 사용자에 맞춰가지고 해내는 어떻게 보면 그 소비자에 맞추는 1대1 하는 그런 식의 화상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광고, 마케팅 시스템을 AI를 써서 한다거나, 그다음에 미디어에서는 뭐 신문사에서 그 수많은 기사가 얼마큼 읽혀지는지 최근에 구글이 뭐 그런 거 하고 있으나마는 그런 많은 기사나 데이터의 그 용도라거나 분석 같은 거를 그야말로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이 해낼 수 있다 하는 것이고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듯이 자동운전 앞으로 점점점 그 기능은 세밀해질 것이고 그다음에 금융도 단순히 거래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뭐 마니 런더링이라거나 부정행위 감시 같은 금융 규제까지도
인공지능이 지능을 가지고 금융을 관찰하고 규제하는 그런 것이 가능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의료 진단에서도 이제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실제 하는 연구소를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첫째는 리크루트 홀딩스. 리크루트는 우리 지난번에 본 인재 소개하는 굉장히 막강한 그룹인데 2015년 4월에서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리크루트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를 만들어서 앞으로 인재 발굴, 소개, 파견 비즈니스 혹은 마케팅을 같이 AI를 써서 하는 새로운 사업을 구상 중이라고 하는 거고요. 도요타 자동차는 작년 1월에 인공지능 회사 새로운 자회사입니다. 도요타 리서치 인스티튜트를 새로 개발해서 그야말로 본격적으로 도요타 그룹 전체가 AI를 도입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도한거, 이게 야단입니다만 여러분 일본어에서는 모음이 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 이, 우, 에, 오 5가지가 없어서 의라는 발음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본 사람은 지금도 드링크를 못하고 도링크 그럽니다. 여기서 사실은 밑에 그 도한거가 Dial-up Wide Area Network Gaming Operation이라는 말에 DWANGO인데 그거를 약어로 읽으면 미국 사람은 두앵거 그러겠죠. 이게 이제 일본식으로 해서 도한거가 된 건데 이거 회사가 아무튼 2014년 10월에 그 인공지능 연구소를 개설해서 앞으로 통신에 혹은 게임, 온라인 게임에 아마 이거를 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라쿠텐, 우리 지난번에 본 그 일본에서 몇 개 안 되는 큰 벤처 성공 사례죠. 그 온라인 유통업체가 싱가포르고 미국의 보스턴에다 거점을 두고 인공지능 연구소를 설립한 그런 예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에서 우리 논의한 그 로보틱스하고 인공지능을 또 3개의 키워드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로봇에 관해서는 아마 이것이 우리가 이미 논의한 바 있는 그 새로운 IT 시대, 즉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 문의되는 가장 구체적인 현실물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안에서도 앞으로 많은 분야에서 나오는 그런 로봇 중에서도 우리 인간의 서비스를 대신하는 그런 서비스 로봇이 가장 중요한 시장으로 부각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산업 로봇은 여기서 역시 지적해야 할 것은 일본 기업의 전통적인 우위가 지금도 지속이 되고 있고, 특히 그 안에서도 과거부터 그 유명한 NC, 뉴메리컬 컨트롤, 수치 제어 시스템에 굉장히 많은 기반을 가진 일본의 공작기계 업계가 아직도 강점을 가지고 시장을 주도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AI는 굉장히 다각도로 논의해야 되는 것이지만은 이제는 드디어 실용화 단계에 들어와서 앞으로 우리 생활 주변에서 그야말로 AI 기능을 가진 많은 물건이나 혹은 IoT 그야말로들이 이제 등장할 거라고 보고요. 따라서 앞으로 AI가 활용되는 것은 단순히 이런 무슨 기기 제조 산업뿐만 아니라 이런 서비스 산업, 뭐 금융이나 보험 같은 것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AI가 굉장히 깊숙하게 활용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